네, 그리고요, 검찰 수사 하나 더 짚어볼 점은 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얼마 전에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거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냐 하면요. 자,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장롱 안에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포착이 됐고요. 일부 현금 봉투엔 특정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고, 노웅래 의원 측은 이게 후원금으로 현금으로 보관했던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본인께 사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받아간 돈 6천만 원이 있는지를 검찰이 이제 수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장님, 네. 이 사업가 박모 씨 이 인물이 나오면서 얽힌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권의 다른 의원들로도 좀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네. 이건 뭐 위기의 민주당이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진 의원 그리고 이제 사무부총장이 지금 구속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일파만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 김관욱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만 좀 보태고. 예. 조금 전 남욱 네, 저기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네. 그런데 이게 남욱 변호사나 이 김만배 씨를 이렇게 구속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이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은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 기간을 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지금 그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풀어줬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결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한 가지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노웅래 의원의 네.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유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면서 그분이 어떻게 이제 그 로비를 네. 했는지 이걸 추적하는 과정에 자금의 일부 흐름이 노웅래 의원을 향했고 그 흐름을 쫓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이 돈 뭉치가 발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석연치 않은 이 아주 해명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돈 뭉치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압수수색을 발부해서 지금 압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노웅래 의원에게는 상당히 지금 위협적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꼭 노 의원 한 사람에게 그칠 것이냐? 이것은 뭐 이제 지금 꼭 민주당은 아닙니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에게도 이 어떤 검찰의 수사 그 선상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도들에 따르면요, 변호사님, 민주당이 이 정진상, 김용 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해서는 뭐 당력을 집중해서 단일 대우로 지켜내는 이런 모습인데 오히려 민주당 이 중진 의원인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중진보다 대표 측근이 중요하냐 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일단 일각의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사실과 같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는 그전부터 계속 보도가 돼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당사로 민주 당사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노웅래 의원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까지도 뭐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사실 파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전면 부인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을 부인하고 계시긴 하지만 일단 지금 사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당 차원에서도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겠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권이 뒤숭숭한 상황에서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의 일종의 역할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교수가 이 화려한 그 외모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자산의 면에서는 조국 교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운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대는 저물고 있고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네. 막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시대가 저물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총선 출마 가능성까지도 얘기를 했던데요, 위원님. 이 평가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심평 변호사가 이제 최근에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윤 대통령 겨냥해서 탄핵도 운운하고 하니까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약간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당신이 지금 입장에서 무슨 탄핵 운운을 하겠냐.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 좀 정신 좀 차려라. 야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보고 야권 자중질환, 근데 이 대표 뭐 사법 처리 이런 것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국민의힘 스스로 여당으로서 좀 힘 좀 길러라. 이런 그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2024년 총선에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뭐 관악이든 어디든지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쌍수 들어서 환영할 일이죠. 조국 씨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죠. 내로남불이고 굉장히 위선적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국민이 용납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분이 민주당의 얼굴로 2024년 총선에 나와서 간판이 되거나 이끈다면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얼마나 그 천군만마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조금 비판적으로 또는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심평 변호사가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노웅래 그 의원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그 당에서 변호를 안 하느냐? 당에서는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 노웅래 의원 비주류 아닙니까? 비주류 의원 집에서 현금 따발이 3억 원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주류 의원들 집에서는 도대체 얼마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죠. 벌써 지금 노웅래 의원은 그 곁 가지고 그 함께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의 사업가 박모 씨가 로비를 했던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뭐 비서실장, 실세 장관, 언니라고 부르는 장관, 여당 대표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는 노웅래 현 의원 관련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결과는 재판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출마할지 말지 정치적 본인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소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검찰의 급물살 수사 상황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